책만책 제49편 퍼스트 콘택트의 창일이 가로돼.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퍼스트 콘택트의 6번째 작가인 문녹주 작가는 여성이고 양성애자이며 수상한 사변소설을 쓰고자 힘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한자문화권 전반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를 쓰고 엔솔로지, 책의 가치다, 은어한담, 영원히 행복하게, 그러나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6번째 단편인 창일이 가로되는 4발 달린 인간인 창일이 세계를 떠돌다 마주치게 된 새로운 종족과의 만남과 인연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녹주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좋아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제가 문녹주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봐왔던 그 몇 년간 항상 여성, 양성애자, 사변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그 패기가 좋은 거예요. 특히 양성애자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나의 가슴속 울림, 이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저는 문녹주 작가님 작품 중에는 책의 가치다라고 구픽에서 나온 엔솔로지인데 거기에 들어간 금서의 계승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정말 저는 뛰어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고, 작가님의 이 자기소개에 있는 것처럼 그 동아시아 문화 기반으로 쓰인 작품 중에는 정말 손꼽힌다. 약간 판타지 소설, 약간 판타지가 아니지. 진짜 판타지 소설인데 정말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재밌기 때문에 책의 가치다라는 엔솔로지 자체가 이제 책에 관련된 엔솔로지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문녹주 작가님을 볼 때 이런 여성 양성애자 사변적인 소설을 쓰시는 분을 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문녹주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근데 저도 이 자기소개가 굉장히 울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 개의 단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되게 너무 좋았고, 작품을 저는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고 깔끔했고요. 그리고 뒷받침하는 어떤 묘사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되게 재미있고 매끄럽게 서술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 단편을 읽었습니다. 이 창일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주인공의 이름이잖아요. 전 처음에 뭘까 했어요. 그러니까 창일이 가로되라는 제목을 보고 창일이 뭘까 했다가 진짜 너무 멋진 이름이다. 너무, 그러니까 이 작품 통틀어서 창일 같은 이름은 창일밖에 나오지 않고 다른 등장인물의 이름은 거의 개똥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얼룩이잖아요, 어머니가. 근데요. 누이는 작은 얼룩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을 볼 때 주인공의 이름은 진짜 막 엘리자벳 이러고 시녀 이름은 애나 이런 게 많은데, 저도 작품 쓸 때 사실 그렇게 쓰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중을 주는 어떤 요소긴 하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 이름은 얼룩이고 자식의 이름이 창일이다. 누가 졌는가 도대체 창일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근데 창일이 중국 전설에서 한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진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지,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조금 좋은 이름을, 멋진 이름을 주실 수 있었는데. 그치. 근데 이제, 그치. 창일을 바꿀 수 없다면, 다른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꾸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얼룩이의 자식 창일과 작은 얼룩이. 거의. 이게 난 너무 웃겼다. 진짜.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들었다는 전설, 창일의 전설과 퍼스트 콘택트라는 개념을 합쳐서 이야기를 만드신 작가님 아이디어 굉장히 돋보인다. 제가 금서의 계승자 때도 느꼈고 여기서 느끼는데, 문녹주 작가님은 본인의 오리지널리티 세계관을 다른 창작자가 잘 쓴 세계관에서 약간 뭔가 가져와서 그걸 응용해서 자기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피맛에, 그러니까 이영도 작가의 피를 마시는 새 세계관에 진짜 많이 떠올렸거든요. 이를테면 창일이 속한, 혹은 창일이 비롯된, 왜냐하면 더 이상 창일은 오래된 뼈의 문화에 있진 않으니까, 그 오래된 뼈의 문화, 가모장제 문화, 임신하고 출산을 담당한 여성이 털을 잡고 남성은 떠돌아다니면서 씨내리, 그러니까 이 씨내리라는 거는 씨를 뿌리는 사람? 뭐라고 그러니까 씨를 주고 떠나는. 그쵸. 그래서 남성이 돌아다니며 씨를 뿌리고 여성이 그중에 괜찮은 씨를 뿌릴 것 같은 남성을 간택하는 이런 문화가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의 나가의 문화랑 겹치거든요. 근데 눈물을 마신 새가 20년도 더 된 작품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창일도 자기가 괜찮은 수컷이잖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의 세계관이 더 공고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빼어난 것을 차용해서 자신의 또 색을 입히는 거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렵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럼 또 자신의 고유의 것을 또 살리기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에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것이 더 어려우냐,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우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도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고치면 자기 것을 온전히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장점이 두드러지는데 문노숙 작가님은 저는 그거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자기 색으로 잘 덧입히는 거는 진짜 확실하신 것 같다. 진짜 오마주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영도 작가의 눈맛을 피맛을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역활의 세계관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성역활의 구분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여성이 우두머리로 오래 부족을 이끌고 융성시키고 남성은 떠돌이로 씨를 뿌리고 사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만 남기고 남성들은 모두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신도들이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남성을 내쫓는 게 아니라 죽이긴 하지만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애만 취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성역활의 반전적인 부분들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창일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이 아니고 네 발로 다니고 꼬리와 털이 있는 동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글자와 문화, 역사, 윤리가 있고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고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고 완전하게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종족이라서 사실 저는 그냥 쭉 읽으면서 창일이 늑대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늑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는 아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고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고양이라 생각 못했어요. 근데 고양이였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뭔가 명시되어 있는 설정인가요? 고양이라고 고양이인 나오냐고? 것이 아니면 아니? 고양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내가 고양이라고 생각했지. 아하. 고양이일 수 있겠다. 저는 늑대처럼 자꾸 생각이 들었는데 늑대는 아니고 그냥 아예 새롭게 생각하신 동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양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을 모으면 고양이에 제일 가깝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작품 인간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인데 인간과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저는 사실 이영도 작가의 피를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세계관에서 거기에 나오는 나가, 뭐 도깨비, 그다음에 레콘 하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어가지고 저는 이 소설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간과 사람의 구분을 이해하는 게 쉬웠던 것 같고 고양이인 사람이 저는 고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뒤뚱이인 인간을 만난다는 점에서 퍼스트 콘택트라는 개념을 쓰신 것 같다 작가님이.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읽은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비인간 중심주의인 작품처럼 읽힌다. 계속 저희가 약간 비인간 중심주의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여기가 가장 절정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과연 고양이가 한자,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쳐줄 만한 가치가 인간에게 있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는 퍼스트 콘택트라는 개념을 쓰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의 뒤뚱이가 현재 인간으로 추측이 되는 종족인데 이게 네 발을 가지고도 두 발로 걷고 욕심이 많고 털이 없고 매끈한 종족이잖아요. 근데 이 뒤뚱이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저는 계속 창일이 늑대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이 아기 뒤뚱이랑 만났을 때 창일이 되게 작은가? 이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고양이라고 생각했을걸? 저는 더 작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훨씬 작은, 약간 쥐 같은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나중에 뒤뚱이가 아기 같은데 왜 이렇게 작지? 이 생각도 했고 반푼이 늑대가 나와서 이거 강아지구나. 이거 확실하게 내가 강아지인 걸 알겠는데 창일은 뭐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읽기는 했었습니다. 다른 세계의 문명과 만난다는 지점을 되게 꿰뚫는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외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가님 나름의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게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쵸. 작품이었죠. 외계인이 인간인 거죠. 그렇죠. 창일에게는. 그리고 이런 식인 풍습에 대해서 이제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창일이 그 다음에 인간에게 윤리성을 깨치도록 도와주는데 저는 창일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모르고 이걸 읽었거든요. 그냥. 아니 나도 읽고 내가 찾아본 거야. 창일이 너무 특이해서. 그럴듯한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이 그럴듯한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한국인의 이름은 아니고 뭔가 여와 이런 이름이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지.
저는 처음으로 뒤뚱이에게 인간이라는 의미의 글자를 주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왜냐면 또 어쨌든 독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뒤뚱이가 인간이고 창일이 짐승에 가까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한 부분을 작가님이 재미있게 잘 연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일이 가로되 그들을 인간 인자로 불렀다라는 말에서 창일이 이제 글자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윤리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 콘택트일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끝이 너무 샥 잘리듯이 이게 끝나버려서 좀 아쉬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이야기가 끝나버린 느낌? 그쵸. 그러니까 사실 프롤로그만 읽고 네, 맞아요. 뒤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딱 끝나버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창일과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교류하고 소통하게 되는 후반부가 어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퍼스트 콘택트의 과정이라서 여기서 그냥 딱 끝난 것 같은데, 이 책의 후반부의 내용이 그거라서 끝난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너무 중간에 잘린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재밌나? 흥미로운 건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관이 워낙 독특적이고 작가님이 잘 꾸미셨으니까. 근데 재밌는가? 왜냐면 이게 뒤가 더 끝까지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끝인 거잖아요. 그죠. 뭔가 시작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보다 액션에 훨씬 더 반응하는 독자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는데, 아이디어나 시각도 너무 좋고 신선한데 이야기가 짧은데도 너무 밋밋하다. 그러니까 사건이 없다. 근데 이게 사건이 없냐면 또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저는 해도현 작가님 작품도 그렇고 왜 다 큰 사건이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이게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까? 이를테면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뭐 눈맛의 얘기도 했고 피맛의 얘기도 했고 라일라님 아르테미스 신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희 다뤘던 아르미안의 내 딸들 거기도 사실 딸을 살리고 아들을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도 나고 여러 작품이 생각이 났고, 저는 또 하나가 저희가 올 초에 또 원하고 바라올 건데 이산화 작가님이 쓰셨던 그 중국 설화같이 느껴진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분위기 이야기인데 왜 그게 좀 더 재밌다고 느낄까 나는. 똑같이 잘 짜여진 이야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 작품의 장르적인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설화와 SF의 중간? 약간 너무 모호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의아한 건 이 주인공이 왜 떠돌아다니게 되었는가? 어쩌다 인간을 만나게 정착했는가까지는 되게 잘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퍼스트 콘택트, 그러니까 문명을 가르치는 그 첫 지점의 순간이 하필 인간이 식인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활자를 창제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약간 그 순간이 약간 갸웃하게 되는 느낌? 그게 정말 동력이라고 부를 만한 충격이 되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그 설득력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앞에 부분은 빌드업이잖아요, 사실. 이걸 위한 빌드업인데 빌드업이 너무 길고 이 퍼스트 콘택트의 순간이 너무 짧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인간 말고는 동족을 먹는 동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고양이가 처음 마주한 외계의 문명이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이미 코끼리도 알고 개도 알고 여러 개를 아는데 어쨌든 뒤뚱이가 처음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충격을 받은 그 문명이라는 게 결국 식인 문화를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역대 가장 평화로운 퍼스트 콘택트고 퍼스트 콘택트로서도 손색이 없는데 이 퍼스트 콘택트의 순간이 너무 이 결정적인 순간이 약간 억지로 붙은 느낌? 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식인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문명과 문명의 만남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문명이 없는 존재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들에게 전해준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어떻게 동족을 먹어 이 비계한 뒤뚱아?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글자를 알고 문화를 알고 너네도 이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에서는 동등한 느낌의 퍼스트 콘택트는 아니었다. 문명과 문명의 만남이라기보다 문명이 없는 자들에게 문명을 전달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껍데기는 독자가 보기에 동물의 탈을 쓴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다르게 보면 제국주의의 침략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식인문화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 제도, 이 풍습을 가지고 있는 뒷등에 이야기가 더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식인문화가 진짜 그냥 어떤 미개함의 증명처럼 그래서 그 뒷등에도 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는다? 이렇게밖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장례 문화인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량 부족 때문이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해는 안 갔어요. 그니까. 그러면 창의를 잡아먹어야지. 그렇지. 동족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렇지. 개를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너무 가려진 것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긴 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 엔솔로지, 이 기획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억하거든요. 이게 외계인과 처음 만날 때 누가 인류 대표로 만나야 하는가를 가지고 SF 작가님들끼리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배지훈 작가님이 쓰셨던 글이 뭐가 있냐? 퍼스트 컨택에 대해서 온갖 문헌과 이론을 읽고 깊게 생각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게 과학소설 작가다. 라는 트윗을 썼고 문녹주 작가님이 그걸 받아서 SF 작가 문송한 씨가 이제 외계인과 만나는 그 짧은 트윗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이 기획이 시작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문녹주 작가님이 이거 참여하실 작가님들 해서 모아서 다에다 현암사에 기획안을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제가 그걸 까먹고 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류의 작품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녹주 작가님이 SF 작가 문성한 씨 글을 쓰실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직업군이 외계인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그게 막상 나온 결과물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약간 기대했던 것과 결국 다르다고 제가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되짚어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창일이 가로돼도 저는 문녹주 작가님이 이런 작품을 쓰실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이제 예상 외의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배지훈 작가의 단편 인류는 강아지가 지키고 있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아이튠즈, 팟빵 모두 좋아요, 구독은 없지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있어. 팟빵에 구독 있어요. 아 맞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SNS,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도 공지사항 올라올 때 많이 리그램 그리고 하트 부탁드립니다. DM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슬슬 졸린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